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장성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었다. 네. 국민의힘 어제 투표 첫날 네네. 분위기 그랬어요. 네, 약 57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어제 시작했는데요. 투표율이 약 44%로 2차 컷오프 당시 첫날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전에 투표 시작 후 서버가 터졌다, 그러니까 다운됐다는 표현을까지 썼는데 이게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터진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뭐예요 그러면은? 일시적인 접속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 쪽에서는 높은 당원의 열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예. 설명을 했고요. 예. 모바일 투표는 오늘까지인데 관건은 세대 간 대결 구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 2030 세대가 많이 입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이고요. 또 동시에 기존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50대들이 얼마나 결집하는가, 여기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44%라는 높은 득표율, 네. 아주 그 이례적인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연령별 구성까지 분석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2030, 40 세대가 35%, 50대 이상이 65%인데 본인이 50대 이상에서 유리하고 또 젊은 세대의 지지층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2030, 4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지지율도 자신들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쪽에서 어떤 지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표를 볼 수가 없죠. 그냥 추정이죠. 뭐 그거를 지표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싶은 지표만 본다. 예, 뭐 본인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원래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겠다 했었는데 경선 이후로 연기가 됐네요. 예, 뭐 전에는 1일이냐 3일이냐 했다가 이제 2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제 당원 투표가 오늘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서 당원에 대해서 당심에 대해서 최대한 영향을 안 주겠다라는 게 전략이었는데 참모들의 만류로 이제 접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를 줄이는 게 최고의 지금 전략인데 변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곧 실수고, 그렇죠. 말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지금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가만히만 있어도 약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 윤 캠프의 좀 어떤 관측이 좀 전략적인 관측이 들어간 것 같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저께 대구 갔습니다. 네. 대구 가가지고 이제 지지를 호소해서 당원들한테 아무래도 지금 뭐 대구 경북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바로 사면하겠다,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해서 당심에 지금 호소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기대면 담벼락에 깔려 죽는다라고 SNS에 올렸어요. 상황 얘기 또 나왔어요? 예, 상황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의 상황이다. 그래서 꼭두각시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김종인의 꼭두각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이제 풍기고, 그 상황이란 단어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등장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상황 단어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거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게 상황 단어인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꺼냈군요, 그 단어를. 그러면서 2017년 대선 때도 어느 후보님은 박지원 상황론에 한 방에 무너졌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랑 새력연대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 돌려가기를 해가지고 예, 잘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요. 예.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를 2부에 만납니다. 그리고 장성주 기자. 네. 아직 분위기는 좀 잘 모르겠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일과 모레 모바일로 투표를 안 한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막판까지 지금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가 공천권을 가지고 한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홍준표 캠프 쪽에서 제기를 했고 윤석열 캠프는 고소로 맞대응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직 이번 주는 길기 때문에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 검사를 그리고 또 조만간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깁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선거에선 길어요, 정말. 네네. 하루하루가 길어요. 맞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출마를 선언했지요. 이 뉴스도 이제 정치권의 큰 뉴스인데 잠시 후에 인터뷰로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 그다음으로 가죠. 네, 검찰의 승부수. 검찰의 승부수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이야기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했던 배임 혐의를 기소 때 빼서 논란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예. 이제 검찰이 배임 액수를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천억 원이라고 했다가 또 김만배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1,100억 원대로 바꾸었는데 네.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소 651억 원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금액이나 뭐 범행 장소, 일시 이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팩트들은 검찰이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재판에 가서 이런 팩트들이 흔들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고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좀 이렇게 깰 위험이 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보이고요. 그래서 651억 원까지 최소. 지금 구체화를 했네요. 네, 최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최소 651억 원이다라고 특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분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또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법원이 곽상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50억 원을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동결을 시켜놨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은 뇌물 의혹을 이제 부인하면서 당연히 항고를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뺐다. 이거는 곽상도 의원은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곽상도 의원이 지금 사퇴를 선언은 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혹시 검찰이 기다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고발 사주 의혹. 송중성 검사가 오늘 공수처에 출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는데 이제 지금 손준성 측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손준성 보낸 파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손준성이 보낸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고소 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반송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것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면 어쨌든 손준성 보냄이라고 한 건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보낸 사람이 손준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손준성 검사 얘기는 처음 받을 때는 텔레그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을 그 파일을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돌아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웅 의원한테 갔더라. 이 주장인 거예요? 근데 반송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카톡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굳이 텔레그램으로 또 복잡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 해명은 약간 구멍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50여 회가 지금 적혀 있다. 결국은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어저께 한국일보가 좀 유의미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김만배 씨가 먼저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유동규 씨가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김만배 씨는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입만 받고
시행사에 건설사 넣지 말고 그리고 대형 금융사를 넣고 요 세 가지를 공모지침서에 넣어라 이렇게 유동규한테 얘기를 했고 유동규가 그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맞는 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가 들어간 하나은행 컨소시엄밖에 없었다는 거. 요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배임의 혐의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 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평소에 강조하던 거다라고 하고 지난 18일에 이재명 경기지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는 불확실해서 대형 금융사 위주로 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지사가 이미 강조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배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는 이제 검찰이 이제 배임을 적용 안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 판단이라는 건데 이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라는 건데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또 최근에 이를테면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그 화천대유 돈이 다른 기업에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간 거 그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적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 그러면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죠. 배임을 이제 유동규 씨까지는 적용을 했는데 그 윗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자, 그런 와중에 장성주 기자,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공식 출범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는 살아있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데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구속까지 언급했던 그 서른 의원이 이재명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각 캠프의 중심을 맡았던 인물들이 모두 원팀으로 힘을 모았는데 외형만 갖추고 내부적으로 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길고 이번 주 또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또 살아 움직이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성주 기자의 키워드는 이번 주는 길다. 네, 아직 회의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요. 다음으로 가죠. 네, 요즘 1,000원짜리 과자도 없다. 갑자기 웬 과자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KT에 유무선 접속 장애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보상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과 기업 고객은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계산해봤더니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1인당 1,000원. 1,000원이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 장사를 망쳤던 소상공인은 평균 8,000원. 이렇게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8,000원, 이제 저 같은 개인한테는 1,000원. 네, 보통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문제는 그 터무니없는 보상액도 문제긴 한데 이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0기가짜리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0메가밖에 안 나왔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당시 문제로 지적했던 게 협력사 직원인 인터넷 설치 기사에 대한 실적 압박 때문에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설치를 했었던 거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협력사의 유지보수 그 문제를 작업을 떠넘겨서 이 문제가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이게 국가 기간 산업이라서 통신업이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가 핵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외주화를 하고 또 이런 외주화 문제가 연속적으로 생겼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간 통신망 사업자라는 거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외주업체 얘기만 하면 핑계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2018년에 아현동에서 통신구 화재 사고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소상공인 1만 2천 명한테 40만 원에서 120만 원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1만 2천 명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게 개인들한테 다 모든 가입자한테 모두 다 하는 거라서 이게 1,000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400억 규모예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늘리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거고 보상액을 늘리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변명을 KT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겠죠. 법적 근거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손실을 본 개인들의 생각은 안 하는 건지 회사의 400억 걱정만 하는 건지 좀 딱한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